전 세계가 하나의 문자로 통일된다면 그건 아마도 한글일 것입니다. 최근 파리 유네스코 국제문해력회의에서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도입한 국가의 문해율은 99%를 넘겨 조사 대상 19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죠. 또 한글이 도입된 국가들이 문자 보급률뿐만 아니라 역사 이해도와 문명 수준까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네스코에서 한글 보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한 하버드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비교교육학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유네스코에서 의뢰받은 세계 문맹률 변화 추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매년 새로운 데이터를 취합하고 국가별 지역별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어찌 보면 반복적이고 조금은 지루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정리하던 어느 날 남태평양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 남짓의 작은 섬나라 키라바시의 그래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지난 5년간의 문맹률 변화 곡선이 마치 가파른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불과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문맹률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건 통상적인 교육개혁이나 정책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거든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47%였던 성인 문맹률이 이렇게 단기간에 12%까지 떨어졌다니. 이런 급격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보통 문맹률 개선은 한 세대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틀린 게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키라바시뿐만 아니라 주변 몇몇 작은 섬나라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바누아투, 투발루, 나우루. 모두 비슷한 시기에 문맹률이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런 현상 뒤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구 휴가를 내고 직접 현지 조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스턴에서 14시간을 날아 키라바시의 수도 타라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표지판이 영어와 키라바시어 그리고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한국 관광객을 위한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상점 간판, 정부 건물 안내문,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곳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글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바로 교육부로 갔고 장관 마누 타네아타 씨를 만나 그의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높은 문맹률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키라바시어는 라틴 문자로 표기하는데 발음과 표기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배우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성인들은 더욱 힘들어했죠.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한글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표온 문자이면서도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다는 거였어요. 장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서만 한글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점차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키라바시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음성학적 적합성이었습니다. 키라바시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한글과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키라바시어는 자음 10개, 모음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의 기본 자모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학습의 용이성이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키라바시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라틴 문자는 같은 철자인데도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세 번째는 문화적 거부감이 적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키라바시와 역사적으로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오히려 최근 들어 한류 문화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 교육 현장을 보고 싶어서 타라와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3학년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칠판에 한글로 키라바시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 인사하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글로 쓰는 게 어때?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쉬워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영어 철자로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렸는데 지금은 틀릴 게 없어요. 담임 선생님인 테베아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 도입 전에는 아이들이 읽기를 어려워했어요. 특히 키라바시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할 때 불규칙한 부분들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글로 바뀐 후에는 평균 학습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인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저녁에 성인문예 교육센터를 방문했는데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50대 어부인 아티아오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못 읽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영어로 된 키라바시어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달라요. 2개월 만에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됐죠.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아들이 호주에서 일하는데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편지를 써달라고 했었죠. 지금은 직접 써서 보내요. 성인 교육 담당자인 카이타 씨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 도입 전에는 성인문예 교육 이수율이 30% 정도였어요.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글 교육을 시작한 후에는 95%의 사람들이 과정을 완주하고 있어요. 며칠 더 머물면서 한글 도입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우선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부 문서, 법령, 공지사항 등이 한글로도 제공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글을 읽지 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장부도 쓸 줄 몰라서 늘 손해를 봤어요. 지금은 한글로 장부를 쓰고 인터넷에서 물가 정보도 확인해요. 수익이 30%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서 한글 덕분에 가족 내 소통도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녀의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알림장을 직접 읽고 숙제도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죠. 키라바시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학자로서 이미 한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표현 문자로서의 완성도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암기할 것이 최소화돼요. 또한 한글의 조합 원리가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만 이해하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어요. 이는 문맹 퇴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점이죠. 무엇보다 한글의 시각적 균형이 뛰어나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 음절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구조는 읽기 속도를 높이고 시각적 피로를 줄여줘요. 키라바시 사람들도 한글로 쓴 글이 더 읽기 편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키라바시에서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변 태평양 섬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바누아투가 먼저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성과를 확인한 투발루와 나우루도 뒤이어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누아투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바누아투는 100개가 넘는 현지 언어가 있는데 각각의 언어가 문자로 표기할 때 일관성이 없어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한글의 체계적인 표기 방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투발루의 경우는 더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국가 존속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문화와 언어 보존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죠. 그들은 한글을 통해 투발루어를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전승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한글 도입 과정에서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다고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 소통 단절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한글을 빠르게 습득했지만 일부 고령층은 여전히 기존 문자 체계를 선호했어요. 가족 내에서 할머니는 라틴 문자로 손자는 한글로 같은 키라바시어를 쓰는 상황이 생긴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국제적 소통의 어려움이었어요. 키라바시와 교류하는 다른 태평양 국가들은 여전히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공식 문서가 한글로 작성되면서 번역 작업이 늘어난 거죠.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기독교가 전파될 때 라틴 문자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갑자기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키라바시 정부와 시민들은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세대 간 소통 문제는 가족 문해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이 프로그램은 예상외로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왔어요. 국제소통 문제는 이중 표기 시스템으로 해결했어요. 대외적으로는 기존 라틴 문자 표기를 유지하되 국내적으로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국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봤어요. 종교 단체의 우려는 한글판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해 해소됐어요. 한국의 성경 번역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어서 키라바시어 한글판 성경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기존 라틴 문자 버전보다 읽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70세 할머니 네네이 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글을 읽지 못했는데 7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77세인 지금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평생 글을 못 읽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손자 편지도 읽고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하느님이 저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조사였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초등학교에서 만난 8살 소녀 티나 양이었어요. 그 아이는 키라바시어뿐만 아니라 한국어까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글을 배우니까 한국어도 궁금해져요. 선생님이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도 경제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보면서 한글이 단순히 문맹률을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키라바시에서 돌아온 후 이 사례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우선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과 조합 원리가 이론적으로만 우수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또 아무리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 체계라도 해당 문화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키라바시의 경우 한류 문화의 영향과 한국에 대한 호감이 한글 수용에 긍정적 역할을 했어요. 단순한 도구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하나가 교육, 경제, 가족관계, 심지어 정치 참여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키라바시 사례를 정리해서 어플라이드 링귀스틱스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국제 학술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언어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케냐 나이로비 대학의 와니쿠 교수는 아프리카의 여러 토착 언어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글의 키라바시 적용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평가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소우자 교수는 아마존 유역의 소수부족 언어 보존에도 한글 체계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내년에는 소수 언어 보존과 문해 교육을 위한 한글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관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다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키라바시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들의 세계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속한 발전 경험, 교육 시스템, 문화 콘텐츠 등이 개발도상국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한국이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발전한 과정은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키라바시 젊은이들이 한국을 작지만 강한 나라의 모델로 보고 있더라고요. 키라바시의 한글 도입 실험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문맹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가 곧 사회에 진출할 예정이죠.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저는 이 사례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글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언어와 문화에 맞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키라바시에서의 경험은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이상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힘, 그리고 언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한글이라는 과학적으로 우수한 도구가 키라바시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목격하면서 학문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새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글을 읽지 못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들,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 그들의 모습에서 교육이 가진 변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도 아닌 제게까지 자부심을 주었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기적들을 찾아 기록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배우고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한글이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라바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된 어른들의 감격이 계속되고 있을 테니까요. 학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논문 한 편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키라바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처음 글을 읽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 한국에 가고 싶다던 꼬마티나 자부심을 되찾은 어부 아저씨. 그들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스승이었어요. 놀라운 건 키라바시 논문이 발표된 후 예상하지 못한 연구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연구진은 아카너의 한글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고, 남미 페루에서는 케추아어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는 매우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운데 한글로 크메르어를 표기하는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 같았죠.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언어학자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바 섬의 작은 부족 언어가 사라져가는데 한글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 문의했거든요. 이런 국제적 관심 덕분에 한국의 연구진들과도 협력할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한글학회, 국립국어원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특히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세계문해 교육을 위한 한글 활용 방안 연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흥미로운 건 한국 연구진들도 키라바시 사례를 통해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특징들이 다른 언어권에서는 혁신적인 장점으로 인식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키라바시 경험은 제 교육 철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교육을 주로 지식 전달의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됐죠.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접근의 제한이 아니라 사회 참여에서의 소외, 자아 실현의 제약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키라바시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운 후 보인 변화는 단순히 기능적 문해력 향상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특히 네네이 할머니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순간 교육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절실히 느꼈죠. 평생의 한을 77세에 풀어낸 그분의 모습에서 교육은 나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키라바시 사례는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존의 문해 교육 지원은 주로 서구의 교육 모델을 이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각 지역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의 압둘라 국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리바시 사례는 문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 나라에 맞는 문자 체계를 찾는 것이 답이며 한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재미있게도 키라바시의 한글 도입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서의 입력이 매우 효율적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영어, 라틴어, 한자로 된 문자를 한글로 자동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물론 한글이 모국어가 없고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서만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등이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죠. 저희 하버드에서도 여름방학 중에 한글 강좌가 개설되었고 수강 신청이 몰려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정도였으니까요. 한류를 매개로 시작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넓은 문화 교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며 외교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도 문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세계 곳곳에서 한글 보급을 돕고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학문적 성취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연구가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버드에서 진행하는 강의도 이전과 달라졌어요.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연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한 학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죠. 한글 덕분에 전 세계 문맹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전 한글 세대라 불리는 아이들이 곧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